건축은 실현하지 않느냐, 집을 지어서. 근데 철학은 말로만 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왜 내가 철학을 부러워하냐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말을 했는데 철학과 교수가 제 말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꼭 뭔 말 하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백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그럼 제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앙 르페브르의 공간에 관한 것을 듣는데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칼 막스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저는 어제부터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이게 공부를 하자면 철학이 이 몸통이고 건축은 하나가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몸통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려한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 스스로 자부심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에 관한 건축이 처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포스트 모던은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장르 포함해서 포스트 모던입니다. 전 사회 장르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건축이 처음으로 이걸 만들어내고, 여러분 생각해보죠. 어떠한 철학 이념이 도대체 이렇게 초단위로 시작한 날짜를 정해놨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포스트 모던 단어 생각할 때마다 건축이 이것을 유래한 것이다라고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에 관한 볼프강 선생님 책을 제가 굳이 문장 하나를 써왔습니다. 한번 끄드러면 읽어볼까요? 모더니즘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모순은 기술적 진보 사상이 지닌 일면성 혹은 일위성과 여기에서 비롯된 기능주의, 엄격주의와 독점주의다. 이로 말미암아 자폐적 상황과 규범적 성향이 강해졌으며 모더니즘의 주요 건축물들은 전통과는 현격하게 단절되고 눈에 띄게 획일화의 양상을 보인다. 이 결과 모더니즘은 기능주의와 국제주의로 표상된다. 이건 지금 비판적인 뜻을 갖고 써놓은 책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좀 극단적인, 아주 수준 낮은 비유를 해보면요, 저만 해도 교복 입었잖아요. 그때는 근대적입니다. 사복 입히는 것은 포스트 모던, 이런 비유까지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걸 딛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바로 전 시간에 근대 건축을 그렇게 좋았다고 시대정신에 응답했다고 말을 했는데 1972년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를 가져야 할 거냐라고 물어보였습니다. 그 말도 막 이겁니다. 기능주의라고 하는 모든 것을 기능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자, 기능은, 저는 기능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옳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학교를 기능적으로 설계했느냐? 기능 설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계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느냐? 작동해야 되잖아요. 기능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지금 기능주의를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자, 국제주의는 뭐냐? 여기서 국제주의는요, 국제주의는 표현하자면 국제라는 틀이 있고요, 그 안에 나라라는 틀이 있고, 그 안에 나라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국가에 소속이 되고 각 국가는 전체 국제 틀에 소속된다. 이것이 현재 국제 유나이티드 네이션 앞에 유니언 오브 네이션 얘기할 때 했던 발상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공공복적 차원에서 모두 좋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한꺼번에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해보자. 이게 초창기에 1950년 당시에 많은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들이 꿈꿨던 이상향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실현되지 못한 소리거니와 택도 없는 소리였죠. 어쨌든 국제주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70년 당시에 70년이랄까요? 어떤 정도, 그 전에 우리는 그래도 예를 들어 살았다고 가정해보죠. 어딘가 아프리카 어디에, 중동의 어디에, 중국의 어딘가는 흙집에 살고 토담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환경이 말이 안 돼. 너무나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로피우스나 꼬르베트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 사람들이 모두 좋은 건강한 환경에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한 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돈은 별로 없어. 근데 최소한으로 건강한 집에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 저희한테 보급된 13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월산동 신호아파트 건너편에 IBRP 주택, 끄덕거리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신다는 뜻이세요. 그 집들이 소위 그런 발상에서 지어진 집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우리들의 생활 패턴과는 전혀 무시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유대학 생활 때 배운 겁니다.
지금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광주 비율로 보면 80% 이상 아파트 사셔야 되는데요. 몇 년부터 아파트에 사셨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게 방이 몇 개였나요? 가족이 몇 명이 사셨습니까? 이 말을 해보면 저보다 좀만 더 60세대 가면 형제가 10명씩이었어요. 그렇죠? 현재 8명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가족의 구성원은 엄청 많은데 주택의 공급이 애를 둘만 낳으라고 강제하는 형식이 된 거예요. 부모하고 애들 둘만 살아야 그 안에서 그래도 알맞게 사는 집이 된 거죠. 그 말은 포스타로 애들 둘만 낳자고 난리 폈잖아요. 둘만 낳자고 난리를 폈는데 실은 조용히 한쪽에서 집이 공급되면서 본의 아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이제 우리 건축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철학의 용어로 설명하면 국가가 권력이 한 개인의 한 가족의 자녀를 낳는 숫자의 결정권을 강제한 결과예요. 이게 지금 하나 우리가 근대 갖고 있는 하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현대에 와서 보면 애를 안 낳든지 결혼 안 하든지 뭐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라가 현대의 속성인데 그때는 그런 발상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 속을 뚫고 현재 살아오셨고요. 현재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일단 안 그런 젊은 학생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근대적이다라고 하는 발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건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건축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두 개의 대표적 책입니다. 왼쪽 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르 꼬르부지에가 쓴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현재 20세기 초중반의 근대 건축은 어찌한다를 보여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대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야, 이게 뭐냐면요. 기계와 같은 깨끗한 집이었는데 이 집은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이라는 책인데요. 야, 어떻게 하나로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뭐냐면요. 옛날에 로마네스크와 르네상스가 엎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는데 신라시대 건축 위에 조선시대 건축을 엎어놓은 거예요. 이거 좀 실은 웃기잖아요. 아니 왜냐면 웃긴 게 아니라 디자인도 논리가 안 맞. 디자인이 한 논리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고 왔는데 갑자기 갓을 쓰고 온다거나 뭐 치마 입고 뭐 한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로버트 벤츄리가 말을 합니다.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아? 야, 좀 그럴 수도 있지. 뭔 놈을 목숨 걸고 모두 하나 디자인 톤으로 맞춘단 말이냐. 아니 옷 입으신 분들 톤 맞추신 분들 있잖아요. 톤 맞추신 분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대충 뭐 편한 대로 우아래 좀 색깔 좀 안 맞으면 어때? 요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요것이 하나가 중대한 발상인데 그러면서 지어진 집들이 이런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집은 분명히 보시다시피 현대의 집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삼각형의 지붕을 얹어놓은 순간 되게 오래된 집 같은 느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래된 집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집이란 거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잠깐 다시 반대로 말해볼게요. 집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최 박사님 어디 이거 칠판을 어떻게 써요? 못 써? 그럴 수 있으시죠?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재밌는 건요.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집을 그리기 시켰는데 전부 다 아파트를 그리는 거예요. 직사각형 네모를. 그런데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은 건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붕이 있어야 돼. 근데 근대 건축은 지붕을 없앴어요. 근대 건축이 여러분들 지금 첨단 그래서 뭐 핸드폰, 뭐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무슨 이런 것들 막 첨단 하잖아요. 건축에서 지붕을 반드시 해가지고 비가 안 샌 것은 최첨단입니다. 그 전에 그 반드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모두 경사 지붕을 쓴 거예요. 반드시 집을 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야, 나는 반드시 비가 안 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 보면 별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해서 왜 반드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이 예쁠 수도 있지만 이거예요. 나는 최첨단으로 지은 거니까 반드시 짓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비가 분명히 안 새도 불구하고 해놓은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떤 거 나온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집이라는 것에 기억이 누적되어서 이 모양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집 안에다가
이것은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박물관